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크쌤과 함께 아두이노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아두이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다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마크쌤과 함께 아두이노의 작동 원리와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다들 기억하시나요? 저번 시간에 우리 아두이노로 메이킹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근데 사실 자세한 원리를 모르고 그저 따라하느라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두이노에 대한 모든 걸 하나씩 그리고 차근차근 배워나갈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배워볼 거는 회로예요. 이 회로라는 건 왜 만드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이 강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 냈던 퀴즈 정답부터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버튼을 눌러서 불을 껐다 켰다는 장치를 만들어 봤었죠. 그런데 그 장치가 버튼을 눌렀을 때 불이 켜지고 뗐을 때 불이 다시 꺼지도록 만드는 것이 퀴즈였어요. 한번 정답 봅시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우리 퀴즈의 정답이에요. 근데 뭐가 바뀐지 잘 모르겠다고요? 여기 우리 오른쪽에 보게 되면 저번 시간에 했던 예제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번 정답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 버튼이 눌렸을 때 수행되는 부분과 버튼이 눌리지 않았을 때 수행되는 부분의 값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여기 디지털 라이트라고 쓰여져 있는 곳의 끝에 보게 되면은 하이라고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값이 원래는 로우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버튼이 눌리지 않았을 때 수행되는 부분의 끝에는 로우라는 값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원래는 이게 하이였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 불이 들어와 있다가 버튼이 눌렸을 때 불이 꺼졌었죠. 이 불을 켜고 끄는 부분을 반대로 바꾸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에 로우를 넣으면 불이 꺼지고 하이를 넣어주면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이 코드를 바꿔보면서 이해하려고 해본 친구들이라면 정답을 아마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두이노에서는 이렇게 몇몇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회로를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어떤 원리로 불이 켜지고 꺼지냐고요? 그건 우리 오늘 회로의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봐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인 회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회로는 뭘까요? 회로는 전자가 다니는 길이에요. 이 전자는 회로를 타고 돌면서 불을 켜주고 모터를 돌리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해줘요. 마치 물이 흐르는 수도관처럼요. 수도관을 타고 흐르는 물이 공장을 돌리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집에서 마시거나 씻는 데 쓰이기도 하고 이 외에도 많은 곳들에 쓰이면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회로도 그런 역할을 해줘요. 우리 수도관이 끊어지거나 중간에 무언가 막고 있으면 물이 흐를 수 없잖아요. 회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올바르게 연결해주지 않으면 전자가 흐를 수 없어서 회로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두이노를 배우면서 만드는 회로는 제가 알려주는 대로 올바르게 연결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 회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LED를 활용한 간단한 실험 하나를 해봅시다. 이 아두이노 보드를 보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파워라고 쓰여 있는 전원 공급부를 볼 수가 있어요. 이쪽이 바로 회로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부분인데요. 잘 보면 5V와 GND라고 쓰여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어요. 5V는 바로 전자들이 출발하는 곳이고 GND는
다시 전자들이 돌아오는 곳이에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회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 파란색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이 아두이노에 불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 키트에서 초록색 LED를 꺼내서 한번 아두이노와 연결해 봅시다. LED를 보면은 두 개의 다리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긴 쪽 다리는 플러스 극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짧은 쪽 다리는 마이너스 극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마이너스 극으로 전자가 들어가고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극을 5V에 연결해주고 마이너스 극을 GND에 연결해주게 되면은 전자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만약에 반대로 꽂게 되면은 불이 과연 켜질까요? 반대로 꽂아봤더니 불빛이 들어오지 않네요. 이 LED가 한 방향의 전류만 흘려보낼 수 있어서 그래요. 전자들이 이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나오다가 중간에 막혀버려서 불빛이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시 밝게 빛나는 상태로 놔둬볼게요. 이 LED를 만져보면은 살짝 뜨거운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뜨겁냐면 전자가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그래요. 이 정도로 LED 밝기가 세게 되면은 LED가 심지어 타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흘러 들어가는 전자를 막아주는 게 저항기라는 부품인데요. 그 저항기는 마치 채처럼 흘러 들어가는 전자들을 걸러주게 돼요. 이제부터 눈부시게 빛나는 이 LED를 적당한 밝기로 바꿔볼 거예요. 먼저 연결되어 있는 LED 분리할게요. 그리고 우리 키트에서 220R이라고 쓰여진 저항 묶음을 꺼내주세요. 만약 220R이라고 쓰여진 게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저항을 써도 상관없어요. 대신 밝기가 좀 어두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LED에 이 저항을 연결해야 돼요. 회로를 만들려면 부품들끼리 끼우거나 붙여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이 두 개의 부품은 양쪽 다 가닥이 튀어나와 있어서 어떻게 끼울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을 것 같죠? 아두이노엔 이렇게 꼽는 구멍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원래 회로를 만들 때는 이 납땜이란 방법을 사용해요. 하지만 그 방법은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회로를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브레드보드란 걸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서 이런 LED나 저항 같은 부품들을 쉽게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브레드보드 위에 회로를 만들고 그게 아두이노에 연결되면 우리가 회로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 LED를 브레드보드의 아무 곳에나 꽂아주세요. 이 다리 두 개가 같은 세로줄 열에 겹쳐져 있지 않도록 해주고, 이제 저항을 LED의 플러스 극, 긴 쪽 다리에 연결해 줘야 돼요. LED 둘 중에 어떤 게 긴 쪽 다리였죠? 저는 왼쪽 다리네요. 그러면은 LED의 왼쪽 다리가 있는 열에 아무 곳에나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저항을 연결할 때도 어느 구멍이든 상관없으니까 양쪽 다리가 같은 줄에만 겹치지 않게 꼽아주세요.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은 혼자 남은 다리들을 아두이노와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점퍼선이에요. 키트를 보면 이런 전선 무더기를 하나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전선들은 양쪽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예요. 거기에서 빨간색 선 하나와 검정색 선 하나를 꺼내 볼게요. 이 전선들로 브레드보드와 아두이노를 이어줄 거예요. 검정색 선으로 LED의 짧은 쪽 다리,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 줄게요. 같은 열에 아무 곳에나 꼽아주고 반대쪽 다리를 아두이노에 연결해 줘야 되는데 아두이노에서 GND에 연결되어야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GND에 연결을 해주고요. 나머지 한쪽 다리는 5V에 연결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을 꺼내서 아까 빼준 저항 쪽에 연결해주고 나머지 한쪽 다리를 아두이노에 5V에 연결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LED가 켜질 거예요. 켜진 LED가 아까만큼 심하게 밝진 않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부드럽게 빛나고 있고 이렇게 만져봐도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이렇게 LED를 보호하는 회로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이 브레드보드 상에서 전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우리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두이노의 배선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연결을 했던 이 빨간색 5V 쪽의 선을 뽑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해 볼 거는 이 디지털 핀 중에서 10이라고 쓰여 있는 곳 이쪽인데요. 여기 팔부터 끊겨 있는 팔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10번에 빨간색이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 코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 코딩을 해볼 거예요. 새로운 파일에서 코딩을 시작해 볼게요. 파일에 새 파일을 클릭해주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LED에 대해서 써줄게요. LED를 몇 번 핀에 연결했었죠? LED를 10번 핀에 연결했으니까 이 10번 핀을 LED 핀이란 이름으로 선언을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 초기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LED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LED를 어떤 모드로 사용할 건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LED를 우리는 output이라는 값으로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LED를 켤 건지 끌 건지를 한번 정해 볼 거예요. 친구들, 기억나요? LED를 켜고 끄기 위해서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디지털 라이트 함수예요.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LED에 쓰고 싶은 값을 쓸 수가 있어요. LED를 켜고 싶다면 LED 핀에 high라는 값을 써주면 되고 LED를 끄고 싶다면 LED 핀에 low라는 값을 써주면 돼요. 이 적절한 값을 써주고 우리 한번 아두이노에 업로드 해봅시다. 설정을 다 해주고 업로드 버튼을 클릭할게요. 우리 스케치의 이름을 한번 정해서 저장해 볼게요. LED 컨트롤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업로드를 시작해 볼게요. 업로드가 완료되고 나면은 LED가 계속 켜져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LED를 한번 꺼봅시다. low라는 값을 쓰고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LED가 꺼졌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업로드 할 때마다 켜고 끄고 하는 거 말고 1초간 켜져 있다가 1초간 꺼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여기 있는 딜레이라는 함수인데요. 이 딜레이라는 함수는 1000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1초를 쉬게 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0.5초를 쉬고 싶다면 어떤 값을 써주면 될까요? 맞아요. 500을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명령어를 조합해서 제가 말한 1초간 켜졌다가 1초간 꺼졌다가 하는 프로그램 다음 시간까지 한번 만들어 봐요. 어때요? 여러분, 마크쌤과 함께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고 회로를 만드는 걸 배워보았는데 어렵지 않았나요? 그럼 이어서 코딩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마크쌤과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회로를 배워봤잖아요. 우리 아두이노 메이킹의 과정에서 회로 다음에는 뭘 해야 했었죠? 네, 코딩이에요. 바로 오늘 배워볼 내용이 코딩인데요. 코딩은 바로 아두이노에게 어떻게 동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아두이노에게 내릴 명령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를 제대로 쓰려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네, 이렇게 아두이노에서의 코딩이 어떤 건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 정답을 먼저 공개하고 갈게요. 여기 있는 게 정답 코드인데요. 바로 이 딜레이 함수를 사용해서 1초 동안은 하이를 유지하고 1초 기다리고, 그리고 로우로 바꾼 다음에 1초를 기다리게 되면은 LED가 깜빡깜빡 할 수 있게 돼요. 바로 이렇게요. 굉장히 쉬웠죠? 그러면은 혹시 이런 식으로 불이 한번 켜졌다 꺼졌다가 아니라 천천히 밝아지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거를 하려면 우리 다른 명령을 써야 돼요. 이 디지털 라이트가 아니라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LED를 0에서 255까지, 그러니까 256단계의 값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로우나 하이 같은 값이 아니라 200 같은 256 이하의 값이어야 돼요. 한번 우리 100으로 된 상태로 업로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LED가 하이일 때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값으로 빛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한 번 더 줄여볼게요. 더 어두워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완전 10 정도까지. 굉장히 어두워졌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LED의 밝기를 올렸다가 줄였다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LED의 밝기를 천천히 느리고 줄이는 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려면은 우리가 코딩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돼요.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은 여러분들 다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인 코딩을 본격적으로 다뤄봅시다. 코딩은 아두이노와 대화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코딩은 하나도 대화 같지 않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코딩을 해서 아두이노한테 말을 해도 아두이노는 아무런 말이 없이 그저 LED 불만 깜빡깜빡 했었죠. 그래서 이번엔 진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아두이노가 말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인 시리얼 출력을 배워볼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파일에서 새 파일을 클릭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열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셋업 쪽에 begin, 시리얼 begin이라는 거를 먼저 써주도록 할게요. 이 시리얼 begin은 아두이노가 여기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초기화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부터 아두이노가 진짜로 말을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시리얼 프린트란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프린트 그리고 헬로 월드라는 단어를 한번 써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프로젝트 명을 지정하고 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컴파일이 완료되고 나면은 오른쪽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를 클릭해서 출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써준 헬로 월드란 글자가 오른쪽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알아보기 힘들게 계속해서 일렬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질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줄을 바꿔주지 않는 일반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그래요. 이런 일반 프린트 함수가 아니라 print l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한 문장을 출력하고 다음 줄로 바꿔주게 돼요.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하게 글자를 출력해주는 함수예요. 네, 이렇게 헬로 월드가 우리가 보기 좋게 반복해서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 한 번 헬로 월드를 써줬는데 반복해서 헬로 월드를 출력해주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반복돼서 출력이 되냐면은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모든 명령어들을
반복해서 수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루프 함수에 있던 거를 반복해서 체크를 해야만 우리가 저번에 LED를 계속해서 켜거나 버튼을 계속해서 눌렸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린트 함수를 쓸 때에도 아두이노가 반복해서 이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자를 반복돼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글자를 조금 더 뜸하게, 그러니까 조금씩만 출력되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LED를 1초 켰다가 1초 껐다가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거기에서 사용했던 딜레이 함수를 바로 이곳에 적용하면 돼요. 딜레이 함수를 1000이라는 값을 써주게 되면은 1초를 쉰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 프린트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1초마다 나타나게 돼요. 반복돼서 수행은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천천히 글자를 출력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글자를 출력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런 글자 말고 숫자도 출력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해요. 숫자를 출력되게 하고 싶다면 바로 우리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를 숫자로 바꿔주면 돼요. 마치 이렇게요. 100이란 값을 출력하고 싶다면 100이란 값을 이 자리에 써주게 되면은 시리얼 모니터의 출력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100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숫자도 한번 출력해 봅시다. 엄청 큰 수요. 이렇게 큰 수도 출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수는 출력을 못 하나 봐요. 그러면 조금만 작은 수. 잘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출력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고정된 수를 반복해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수를 출력할 수 있을까요? 0에서 10까지 셀 수 있을까요? 그런 걸 하려면은 우리 변수라는 게 필요해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핀을 선언할 때 했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이번에는 여기 위쪽에 int라는 값을 써주고 a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값은 0으로 해준 다음에 우리 여기에 한번 a라고 써줘 볼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 번만 테스트로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a에 들어가 있는 0이란 값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점점 늘어나는 값을 출력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 a라는 값에 하나씩 늘어난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루프를 돌 때마다 a에다가 1씩 더하게 되면은 반복해서 1씩 증가되는 수가 a에 들어가게 돼요.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출력을 완료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변수로 선언을 해준 다음에 그 변수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주게 되면은 증가되는 수를 화면에 출력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혹시 이 숫자와 문자를 결합할 수는 없을까요? 네, 가능해요. 바로 어떤 걸 활용해서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사용했었던 계행이 없는 그냥 프린트 함수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문자와 숫자를 결합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다가 the number is 라고 한번 써줘 볼게요. 무슨 문자를 쓰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번에 숫자는 이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써줬어요. 그 다음에 출력을 보게 되면은 the number is 1,
2, 3, 4, 5 이런 식으로 문자와 숫자가 결합된 출력이 나오게 돼요. 네, 이렇게 숫자와 문자를 결합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이번에는 숫자를 올리다가 10이 되면은 다시 0부터 세는 걸 해볼게요. 이거를 해보려면은 우리 새로운 문법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요. 바로 if라는 문법이에요. 하나의 조건을 요 안에 집어넣어서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아래에 있는 동작을 수행하게 해줘요. 우리가 만들어낼 동작은 숫자가 10이 되면 다시 0으로 돌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a라는 값이 10과 같아지면 a에 0을 넣는다 라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똑같이 실행하고 모니터를 확인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1, 2, 3, 4, 5, 6, 7, 8, 9, 10 10이 안 나오고 바로 0이 돼버렸네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우리 명령어의 흐름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A가 올라가다가 9가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e number is 9 한 다음에 9에다가 1을 더해주게 되면은 바로 10이 되었어요. 10이 되었으면 우리 10을 출력해 줘야 되는데 바로 A가 10인지를 판단을 해서 0으로 바꿔버리네요. 그럼 루프가 한번 돌고 끝나고 온 뒤에 출력되는 값은 과연 뭘까요? 네, 10이 아니라 0이에요. 그렇다면은 10까지 출력을 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답을 알려줄게요. 여기 바로 조건문에 있는 A는 10과 같다 라는 부분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있는 10이 0이 되지 않도록 A가 10보다 커졌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한번 9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9가 되었어요. 그리고 1을 더하면은 10이 됐어요. 10은 10보다 큰가요? 아니요. 10은 10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같죠? 그러니까 이 조건문 안에 있는 걸 수행하지 않고 바로 루프를 나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A에 저장된 10이란 값을 출력하고 A는 10에서 11이 되고 그제서야 A가 10보다 크다란 조건이 맞아들어서 A는 0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A가 0을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출력을 확인해 볼게요. 10에서 0이 되었고 다시 1에서 3, 4, 5, 6, 7, 8, 9, 10, 0까지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11이 되었을 때 이제 숫자가 초기화 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한번 써볼게요. 조건이 맞아들 때 프린트를 리셋이라고 써주게 해볼게요. 딜레이를 0.5초로 줄여볼게요. 그 상태에서 출력을 보게 되면은 1, 2, 3, 4, 5, 6, 7, 8, 9, 10이 되었을 때 리셋이란 글자를 출력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만 출력을 해줄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이 if문을 사용하면요. 우리 이번에는 시리얼 모니터로 숫자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하려 했었던 LED로 변화되는 밝기를 출력해 볼게요. 지금과 거의 똑같은 방식이에요. 미리 짜놓은 코드를 불러와 볼게요. 여기 있는 게 바로 미리 짜놓은
LED의 밝기를 변화시키는 코드인데요. 밑에를 보게 되면은 우리 루프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가 아까와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시리얼 프린트 대신에 아날로그 라이트란 함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력할 LED 핀의 정보가 하나 더 추가됐네요. 우리가 LED 핀을 10번에 연결해 놨으니까 LED 핀을 10이라고 써놨고, 여기에 아날로그 라이트로 10번 핀에 밸류를 써주게 해놨어요. 첫 번째 밸류는 0이에요. 0이란 값을 먼저 LED에 써주고 이 밸류를 1씩 올려주게 해봤어요. 이번에는 A라는 이름이 아니라 조금 더 의미가 있는 value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이 value라는 값이 256이 되었을 때 value를 다시 0으로 초기화합니다. 라는 코드를 작성해 놨어요. 한번 이대로 써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LED가 굉장히 빠르게 깜빡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LED가 굉장히 빠르게 깜빡이고 있어서 이게 밝기가 바뀌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딜레이 함수를 써주게 되면은 LED가 천천히 깜빡이게 돼요. 루프를 조금씩 느리게 돌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너무 느리게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 딜레이를 10 정도로 줄여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LED가 되게 예쁘게 깜빡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LED의 밝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까지 완성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실습을 통해서 아두이노에서 코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령어들을 쓰는 건지 한번 배워봤는데요. 어때요? 아두이노가 점점 재밌어지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코딩 기술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크였습니다. 안녕.